네, 안녕하세요. 홈트리오의 이동혁, 임성재. 정다운입니다. 네, 2021 월간 홈트리오 이후로 세 번째 모델 발표되었습니다. 총 85평 도시명 단독주택 DJ85라는 주제로 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대형 평수의 주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작은 거 말고 좀 큰 평수의 좀 프리미엄 주택을 내가 하고 싶어 했던 분들이 딱 마음에 들 만한 주택으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기업도 좀 보고 갈게요. 총 건축 면적 282.35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예상 총 건축비는 5억 4,462만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이 집은 콘크리트와 목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구조입니다. 그래서 총 도면이 4개예요. 지하부터 다락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선은 인면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듣고 갈게요. 인면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뭐야, 밑에 땅에 웅벽이나 석축이 있네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어설프게 땅들이 이렇게 울퉁불퉁 돼 있었습니다. 현 원래 대지에는. 그래서 한번 대지 정리를 하자 건축주님한테 제가 2달 동안 사실 외람되지만 꼬셨어요. 자꾸 대지의 초입에다가 큰 길 앞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데, 건축주님의 직업 특징상 이제 병원을 운영을 하시고 유명한 단체 박사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손님도 많으셨고요. 또 게다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분이세요. 왜냐면 60평생 거의 대부분을 지자체 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밖에만 나가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아오시는 입장이셨는데,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다가 이제 바로 아파트 앞에 나와 있는 대지를 유심히 보시고 그거를 구매를 하셨고요. 구매를 하시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제가 잘 2달 동안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게 석축을 쌓게 되고 또 지하 주차장을 만들게 되고, 지하 주차장을 도로 앞에 만드는 것이 아닌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는 루프, 통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통로를 만든다는 것들은 들어갈 때, 집을 들어갈 때부터 우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 위에 집이 형성된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건축주님께서 외관을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모던하게 이렇게 가시려고 대로변에 위치하려고 했지만, 실제 건축주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게 아니셨기 때문에 위쪽에다가 어느 정도 정갈하게 힘을 좀 빼고 아래쪽과 위쪽이 완벽하게 밸런스를 이루는 집을 짓자라고 2달 동안 말씀드린 결과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 이야기를 정확히 들어가기 전에 건축주님의 성향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 집이 지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80평형 이상 주택들은 그런 큰 고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관들의 포인트를 보자면은 지하 주차장 위에 형성되어 있는 주택이고, 이 주택의 정면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 부분에는 스타크 플렉스로 완벽히 가성비 있는 소재로 갔고요. 1층에는 그래도 마당 생활을 하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환갑이 넘은 건축주님들께서 늘 보아왔던 파벽돌, 석재의 느낌들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밸런스가 좋은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저택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점도 모티브 하시면 참 좋을 주택입니다. 네. 평면 중에서 지하층은 사실 외관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주택 특징상 지하층을 오히려 큰 길가에서 지하층을 다 볼 수 있는 주택입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이쪽 부분이 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차가 들어와서 차가 2대가 주차되게 돼 있는데, 이 벽부를 건축주님께서 꽃으로 다 꾸밀 생각이세요. 그리고 차가 꼭 이렇게 2대가 주차되어야 되지만 손님이 아까 전에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차가 사실상 8대가 될 수 있는 이런 주택을 소유를 하셨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에 주차장 8대를 댈 수 있다는 것들은 엄청 큰 메리트고요. 또 건축주님께서 이쪽 벽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실 배드민턴도 막 치려고 하시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참 재밌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대는 사실 1억 이상을 투자를 하셨지만 그만큼의 효과를 누리면서 사실 거고요. 지하층에서 1층으로 바로 연결되는 이 주택의 느낌은 건축주님께서 짐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 안 맞고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마련해놨다는 점도 이 주택의 특장점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주차 공간이 진입 라인 동선이라 그러죠. 이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세요. 아까워하시는데 실상 이렇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장을 하고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이 공간이 낭비되는 공간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실사용 가능한 공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층 좀 볼게요. 1층을 설명드릴 텐데요. 좀 최근에 설명드린 앞에 이전의 모델들과 비슷하게 상당히 큽니다. 보통 예전에는 같은 평수일 때 거실 주방이 있고 좌우로 방이 배치되고 공용욕실에 이렇게 조금 컴팩트한 구성들이 많았다면, 최근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주택 그리고 최근에 기획한 모델들을 보시면 지금처럼 현관에 들어서서
아주 큰 거실과 주방. 물론 이 집은 대형 평수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겠지만 비율은 비슷합니다. 큰 주방과 거실 그리고 방 하나. 크게 보면 이런 정도가 1층에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실들을 2층에 올리는 형태로 설계가 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매월 설명드리는 이런 과정 속에 트렌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자면 지하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있고 계단 앞에 넓게 펼쳐진 거실과 주방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주방 앞으로는 손님 맞이용 아주 넓은 데크가 길고 넓게 배치가 돼 있죠. 그리고 안방존, 안방존이라고 하면 침실, 다음에 안방 전용 욕실, 다음에 드레스룸, 그리고 중간에 화장대까지 크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집임에도 불구하고 안방존, 거실, 주방, 그리고 앞에 큰 데크, 이게 끝입니다. 평수가 여기서 작아졌다고 해도 실들의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는다고 하면 30평대의 주택에서도 상당히 넓은 느낌 혹은 개방된 느낌 느끼실 수 있겠다. 이게 이 집 설계 1층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방 중심의 생활로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손님이 많고 응접이 많다고 하지만 또 개인 생활들은 무시가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이 집의 마당 형태라든지 가지고 있는 뷰를 보게 되면 나를 볼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나만 보는 경치를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2층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창들이 다 전면부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집에 가보면요 그 마당에 앞에 딱 서 있으면 선미라고 하죠. 그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타닉처럼 이렇게 앞에 쫙 펼쳐지게 돼 있는데 집 내부에서도 그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설계가 배치가 전부 다 전면 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후면에다가 뭘 두거나 이런 것들은 창고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에서도 뷰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그쪽에 포인트를 줬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설계 도면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 멘트를 이제 좀 정리해드리면은 솔직히 설계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들이 뭐냐면 아파트, 살고 계신 아파트에 있는 도면을 자꾸 그대로 들고 오시려고 해요. 하지만은 이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이라 하면 내 땅에 온전히 나만 짓는 주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들이 남향 배치가 기본입니다. 굳이 북쪽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으로 좋은 향을 다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계단실이나 화장실 같은 것들을 놓으시면 돼요. 또 하나는 큰 평수일수록 자꾸 그 동선을 꼬시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딘가 마치 숨겨놓으려고 하고 방을 비밀 공간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이 복도가 길어진다는 뜻은요 다시 말하면 이 집의 데드 스페이스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숨기기보다는 확실하게 그 존을 주는 게 좋아요. 정말 아까 말했던 안방 존, 뭐 공용 존, 뭐 2층 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이 공원에서는 어떠한 목적을 하실 건지를 정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설계를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공간이 이제 다락 공간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도면이 4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하부터 1층, 2층을 마지막 다락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다락 같은 경우에는 5평 정도로 저희가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작지 않은 공간이고요. 이 공간에서 어른들이 생활하기에는 좀 불편해요. 낮으니까 가족평 1.8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낮은데 이제 어린이들이 취미 공간이나 놀이 공간을 쓰기에는 최고의 공간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것이 뭐 공짜 공간은 아닙니다. 건축비가 들어가긴 하지만은 좀 어린 자녀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간혹 가다가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저희가 뭐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안 만드시는 것보다는 충분히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정도의 공간은 고려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자문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월간홈 투표 이후로 3번째 모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3호로 모델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